노스포트는 플로리다 걸프 연안에 위치한 성장 중인 도시로 천연샘물, 담수 운하, 그리고 해변과의 근접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자정 직전 노스포트에 살고 있던 여성 제나 월트는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먼저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나는 남편을 깨우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 is the location of the emergency. I was upstairs in bed and my daughter was sleeping downstairs and someone screamed and banged on our door and rang the doorbell screaming, I need help, I need help. It took me a second to register what was going on. 그녀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911 상담원과 통화하던 중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과 진입로를 따라 거리 쪽으로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Anyone in your home see her? No, we all heard her. But everything's pretty vacant around here. The house across the street is empty, the house next door is empty. Okay. There's only like 2 houses on the street. Okay. Did you only hear one voice or did you hear more than one? Only one. Oh, there's a whole bunch of blood outside. We need an ambulance now. Oh shit. Okay, I need you to lock the door and stay in the It's house. locked. It's locked. 신고를 접수한 경찰차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맨 처음 도착한 경찰이 말라코트 로드에 순찰차를 세웠을 때 밝은색 민소매 셔츠와 빨간 반바지를 입은 젊은 남성이 검은색 차량의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남성이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만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아 현장을 빠져나갔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의 치열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스포트 경찰차들은 검은색 쉐보레 소닉을 주택가 골목을 따라 추격했습니다. 이후 약 30분 동안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해 여러 카운티를 가로질렀습니다. 최소 3명의 경찰이 뒤쫓았고 차량은 한때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했지만 경찰은 올바른 차선에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말라코트 로드 현장의 정보가 추격 중인 경찰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용의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집 안에서는 집주인 로비 타워와 제니퍼 타워가 피투성이가 된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22세 아들 디마 타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나는 경찰에게 현장에서 도주한 검은색 쉐보레 차량이 그의 차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스파이크 스트립을 도로에 설치해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타이어가 터지자 대시캠 영상에는 디마가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넘어 창고 단지로 들어갔고 그 뒤쪽에는 악어가 서식하는 운하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접근하면서 물속에서 동물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디마가 추격을 피하기 위해 운하로 헤엄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격은 중단되었고 그의 도주는 최소한 그날 밤만큼은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아오자 로비와 제니퍼의 피로 얼룩진 아들을 찾기 위한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로비와 제니퍼 부부는 2000년 10월 21일에 결혼했습니다. 제니퍼는 부동산 중개인이자 사업가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부부는 모두 동물을 사랑했으며 특히 로트와일러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웃음소리로 유명했던 로비는 종종 우스꽝스러운 양말, 티셔츠, 반바지를 입으며 독특한 유머 감각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동네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고 로비는 이웃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블록 파티를 열며 말라코트 로드의 시장이라는 애칭까지 얻었습니다. 신함심이 깊었던 로비와 제니퍼는 동유럽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는 우크라이나의 한 고아원을 방문한 뒤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과정은 길고 힘들며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마침내 그들은 기쁨 속에 14살 디마를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디마는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태생으로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의 방치 속에 고통받다가 결국 버려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6살 무렵엔 친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던 디마는 이 미국인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열악한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루안스크 고아원에 있었고 러시아의 침공이 확대되면서 더 서쪽으로 이전된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신체적 학대를 버텨온 디마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부부는 결국 디마의 부모가 되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며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디마를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디마에게 적응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대 초반이었던 그는 노스포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진학 후에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던 그는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이른 나이에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전국을 여행하며 추억을 쌓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디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 앞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디마와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던 것입니다. 디마는 한동안 집을 나와 다른 가족들과 지내거나 혼자 지내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말라코트 로드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경찰 출동 기록이 있었지만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로비와 제니퍼가 살해되었을 당시 디마는 약 8개월 동안 다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고 있었고 부모는 그에게 검은색 쉐보레 소닉 차량을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현장을 벗어나 질주했던 그 차량이었습니다. 검시관은 로비의 몸에서 68곳의 관통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목, 가슴, 팔 그리고 상반신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니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무려 79군데의 자상이 발견되었으며 상처는 대부분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시작해 집 밖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오는 참혹한 혈흔 추적을 통해 수사관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공격의 전모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 끔찍한 범행이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되어 부부의 사랑으로 자라난 바로 그 아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건 당일인 9월 1일 아침 노카무스의 한 주유소 직원 K는 매장에 들어온 한 젊은 남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인 채 몹시 지저분한 모습으로 냉장고에서 아이스티를 꺼냈습니다. 조경 노동자나 일꾼들이 활동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대였기에 K는 즉시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가 현금으로 계산할 때 손에 묻은 진흙 사이로 붉은 혈흔이 섞여 있는 것을 목격한 K는 침착하게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K가 영어와 스페인어로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뒤편 주차장의 CCTV에는 디마가 한 방향으로 차분히 걸어갔다가 다시 출입구 쪽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K를 포함한 목격자들의 신고로 디마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디마는 한치의 지체도 없이 신문실로 끌려가 형사들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Well, something happened last night. Either you guys argued. There's a lot of things that happened. 우선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포렌식 전문가들이 이미 답을 찾아낸 상태였습니다. 혈흔 분석 결과 사건은 안방 침실에서 기습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체격이 훨씬 컸던 로비는 잠든 상태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공격을 받았습니다. Was you guys sleeping? Yep. Did you guys have a fight prior to this? No. 침실 북쪽 벽과 거실로 이어지는 곳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로비는 결국 거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So your dad starts getting up out of bed? No, he wasn't. He was sleeping. Okay. And you stabbed him? Yeah. Do you remember how many times? Countless. I'm sorry? Countless. Countless times? Did he ever get out of bed? Yeah. And then what?
Did you push him against the wall? Or did he fall? Just bleeding out. Don't in the house. Trying to fight me back. 디마가 로비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하던 중 그 소란에 제니퍼가 잠에서 깨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아들의 폭주를 막으려다 부상을 입은 뒤 피를 흘리며 필사적으로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옆집 빈터의 잔디밭을 가로질러 이웃인 자나의 집 현관까지 절박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진입로에는 그녀가 결국 도망치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간 처참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쓰러져 있던 거실에서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디마가 이웃집 문 앞까지 도망친 제니퍼를 끝까지 뒤쫓아가 칼로 위협해 다시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What happened when she ran out? Did she go out the front door? Yep. Did you close the door behind her, or did you? I told her to get back inside. And she kept on. No, she went back inside. At one point, did she go to the neighbors? Yeah, that's when she went out. Was your dad at that point? Dad? Did you go back out there to get her, or Yes. and you yelled at her? No, I said, back. Mm-hmm. Where was she at that point? Do you remember? He was 디마의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집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던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했고 겁에 질린 그녀는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제니퍼는 소파에 앉아 아들이 쏟아내는 일방적인 불만과 분노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독백이 모두 끝났을 때 디마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You were talking to her, and Yeah. what was she saying back? Pretty much nothing. She wasn't crying, pleading for her life or anything. She was. She was. 형사들이 디마에게 왜 그렇게 잔혹하게 부모를 살해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설명할 수 없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걸 말할 시간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가장 솔직하고 분명한 답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Help me understand what happened. Rage. Did your parents push you into the rage? We weren't really like family anymore. They weren't family anymore. Yeah. Did they change? We've been through so much shit. Yeah. Been arguing and going back and forth. About what? Family issues. So have you had these thoughts for most of your life? As a, No. no. Just came up because of all the anger and all the. Yeah, I want to go back to the grind. Yeah. Did you ask them? Did you say that to your parents that you were going to go back to Ukraine? And did they put up a fight with you or something? No, it's not that. No. 디마는 미국을 폄하했고 더 이상 이 나라에 애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분노했고 이미 마음속으로 끝을 낸 상태였습니다. 22살의 그는 전쟁 중인 조국으로 돌아갈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왜 부모가 그의 선택을 막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로비와 제니퍼는 자주 다퉜고 그 이유는 대부분 디마 때문이었습니다. 다툼 속에서 한쪽 부모가 디마를 두둔하면 그 역할은 주로 제니퍼의 몫이었습니다. 디마의 말에 따르면 로비는 자신에게 네가 우리 결혼을 망쳤다고 말하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What was the reason to kill your parents? Marriage. Can you give us one reason? I don't like him. 디마는 범행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부모를 죽일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Did they start it while you were in the car? Yep.
Yeah, but did something trigger it, or did you just say, I'm doing it? So I'm doing So you go over to the kitchen and you get the knife out of the butcher block, and then you went right straight to your dad? Did you pick your dad because you knew that you have to disable him first? Yeah. And was mom sleeping in bed next to dad? Yeah. 범행에는 두 자루의 칼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침대 옆 탁자 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공격 도중 미끄러져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대신 부엌으로 가서 두 번째 칼을 가져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부엌 싱크대 옆 조리대에서 더러워진 물과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는 칼꽂이가 있었고 그 안에 두 번째 칼 손잡이에서 디마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칼은 씻겨 다시 꽂혀 있었지만 칼날에는 여전히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디마는 재판을 기다리며 사라소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급 살인 2건과 경찰 도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과 범행의 잔혹성, 지속성을 볼 때 정신질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범행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배심은 디마 타워를 1급 계획살인 2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202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마의 동창들은 그가 섬뜩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고 혼자 숲속에 숨어 지내곤 했습니다. 누군가와 어울릴 때는 괴롭히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디마가 복싱을 좋아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무언가를 때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비와 제니퍼가 입양한 아들을 위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그가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디마는 재판의 규칙과 절차를 따르려 하지 않았고 통제받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인석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가 던지는 질문에도 반발했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한다며 판사에게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마이크에 거칠게 숨을 내쉬며 눈에 띄게 짜증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Maybe I can give a little bit of my personal background or something. Mr. Tower, the way it's going to work the same with all witnesses. You need to listen to the question and then answer only the question that's been asked of you, okay? Well, it's important that It may be important, but you need to follow the rules in a courtroom, okay? Please ask your next question. Sure. Did you go to school here in Sarasota County? the questions that you're asking me are very complicated, and cannot be simply answered. But I'm forced to simply answer the questions, which cannot, for no right reason, can be answered simply. These are not simple questions. 디마의 증언이 배심원들의 동정을 얻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자백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 당시 일시적으로 정신이상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공식 변론 전략은 이 사건이 계획살인이 아닌 격정에 의한 과실치사라는 점만을 입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설령 사전에 완전한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을 미리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오히려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So you said you didn't think about killing your parents. I did not plan on it. What were you thinking about between the time you took that sharp knife, walked into your parents' bedroom, and started to stab your father in the dark? I wasn't thinking anything. When you were sitting out in your car before you went into the house on the night of August 31st, did you decide to kill your parents before you walked in? Yes. I don't have anything else. Thank you, Your Honor.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형 심리에서
로비와 제니퍼의 가족과 지인들은 두 사람의 훌륭한 인품과 그들의 죽음이 남긴 상처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They had a love for the Ukrainian people. And so I was not completely surprised when Jen told me about Dima. She beamed. I can promise you that she could not have loved you more, Dima, than if she gave birth to you herself. Look at me. No, sir, you go ahead and direct your comments to me, okay? I would like him to change his name while he's in jail. I don't want him to use my name anymore. I don't want him to be associated with us. And a lot of things I want to say to you, to him. Take your I don't time. believe you'd allow it, so I'm just gonna leave it at that. I don't think I could go any further. 디마에게는 마지막으로 반성의 뜻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지만 할아버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기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Nobody wanna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nd I'm being held accountable for the actions of grown men. So my apology is that I have to be responsible for what Oscar did to his children and what Phil did to his children. As a stepfather, All right, I'm going to have the defendant removed from the stand. He's choosing not to give an apology. 결국 법원은 디마 타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2건을 연속으로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범행 직후 시도했던 경찰 도주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추가되면서 그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